네, 반갑습니다. 진영고등학교 영어교사 스마트 에듀테이너 전상윤입니다. 2021년도 경남대학교 학교 현장 실습생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수업 지도안의 4가지 형태와 각각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형 수업 지도안입니다. 선생님들의 실습 일지에도 이 기본 양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 임용 실기평가에도 이 지도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움 중심 수업 지도안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기존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사 간의 협력적인 상호소통과 지식 습득 과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실천 중심의 수업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블렌디드 수업 지도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블렌디드 수업, 혼합형 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코로나 이전의 등교 수업 상황에서도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저의 수업을 배움 중심 수업 지도안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준형 수업 지도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대부분의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지도안입니다. 위에서부터 교과명, 수업 일시, 지도 교사, 대상 학반과 수업 장소를 입력합니다. 단원과 학습 목표는 교사용 지도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합니다. 학습 자료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디지털 교과서, PPT나 동영상 자료, 학습지, 서적 및 인터넷 기사 링크 등을 적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교수 학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수업의 운영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로 크게 구분하고 적당한 시간을 안배합니다.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에 1차시 수업 시간을 고려해서 도입과 정리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주고 대부분의 교수학습 활동 시간은 전개에 부여합니다. 도입에서는 인사, 전시학습 확인, 학습 동기 유발 활동으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고 전개에서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활동 내용들을 자세하지만 압축된 표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정리에서는 학습 내용 정리, 평가, 다음 차시 안내로 지도안 작성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직 초기 학교 연구 수업에서 요구를 했던 지도안은 활동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적고 교사와 학생의 실제 나누는 대사까지도 적어야 했는데요. 이후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교사 학생이 주고받는 대사를 제외한 야간의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안도 사실 학기 초에 학교별로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최초 양식 파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나 연구부장의 관심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일부 교감 선생님은 신규 교사들의 지도안을 특별히 직접 신경 써서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시는 무한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타입의 연구부장 또는 관리자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2차 수업 지도안 및 시연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갖춰서 작성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도안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영고등학교의 지도안 양식입니다. 진영고등학교는 학습 주제와 수업 모형이 추가되었고 정리 및 평가와 차시 예고를 분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일지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시 학습 지도안 예시입니다. 수업 주제 대신 핵심 질문을 적는欄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 자료 준비물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을 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수업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 미술, 음악, 기술 과정과 같은 교과 지도안에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 시간과 시간 옆에는 수업 활동에 사용한 자료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여기에 적을 내용이 빔 프로젝터나 교과서, PPT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으로 인해 다양한 에듀테크가 이렇게 사용되면서 자료 및 유의사항에 적을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블렌디드 수업안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개에서는 대표적인 활동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주제를 적고 아래에 세부적인 진행 절차와 안내 사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표나 이미지, 예 등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내용에서는요, 학습 내용에 대한 확인, 형성 평가, 다음 차시 안내 등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 수업 지도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리포트 양식 판매 사이트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중등 국사 지도안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표준화된 양식을 잘 따르고 있지만 교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형적인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학생 중심 활동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교사가 모두 설명한다, 혼자만 계속 설명하다가 끝납니다. 사실 입시지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강의식 수업의 효과는 아직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임용시험 준비가 아니더라도 요즘 지도안은 교사의 어떤 활동 안내, 학생의 활동 및 수행 과제, 학생 간 또는 교사의 학생 간의 또는 학생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글로 표현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 골든벨 교생 실습 퀴즈 그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표준형 수업 지도안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두 번째 교수 학습 활동, 세 번째 수업자 수업권, 네 번째 수업 자료입니다. 자, 한번 정답을 잘 생각하셨다가 오늘 강의 끝날 때 제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지도안은 배움 중심 수업 지도안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김해 대천고에서 근무할 당시 배움 중심 수업 연구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업을 담당하시고 활발한 지역 연구의 활동과 현장 컨설팅 및 강의로 경남의 배움 중심 수업 보급에 앞장서시는 현재 장유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한문과 김모 선생님의 배움 중심 수업 지도안과 경남교육청 대표 행복학교로서 배움 중심 공동체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명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제 절친 남모 선생님의 배움 중심 수업 지도안을 제가 아주 어렵게 동의를 구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배움 중심 수업의 지도안은 표준 지도안의 양식을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표준 지도안의 도입이나 전개 정리가 그냥 수업 흐름으로 통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차등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모든 활동과 전체 활동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이 도입 전개 정리를 수업 흐름으로 단순화시킨 반면 수업관을 추가하여 수업자의 수업 설계 의도, 기대되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배움, 그리고 수업 철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에 참관하는 동료 교사들이 어떤 점에 주안해서 수업을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명중학교 1학년 대상 영어 배움 중심 수업입니다. 역시 교수학습 활동에서 구분하고 자세하게 안내했던 활동들을 수업 흐름에 압축하였습니다. 수업자 수업 간의 수업 디자인의 중점 사항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수업 디자인에 있어 다음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단어 표현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교과의 본질을 염두하고 실용적인 단어 표현에서 소중한 가치를 담는 단어까지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이고 영어 교과가 실제로 말하고 써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과인 만큼 교실 안에서 실제로 말하고 써보게 하는 활동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놨네요. 지도안의 형태에 관계없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사용한 학습지, 활동지를 모두 첨부 자료로 제출합니다. 지도안에는 학생들의 모든 구성과 모든 별 참관 교사를 지정해 줍니다. 참관 교사가 교실 곳곳을 누비고 다니던 이전의 공개 수업과는 다르게 지정된 모든 회만 머물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호 배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 참관록도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위의 양식은 참관 교사가 관찰한 모둠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질문과 의견들을 기록합니다. 이 양식은 반전체와 모둠으로 나눠서 학생 관찰을 기록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참관 교사는 주로 모둠 관찰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모둠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학습, 반응,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참관 교사는 위의 주안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절한 주제 설정, 학생들 간의 협력, 확산적 사고, 배움과 점프, 무엇보다 배움에서 소외되고 벗어난 학생의 성장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교생 실습일지 58페이지에 보면 배움 중심 수업 참관 기록지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가 내용에 제시된 것들은 배움 중심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고 거꾸로 생각하자면 수업 설계와 지도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골든벨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배움 중심 협력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프로젝트 학습, 두 번째, 하브루타 학습, 세 번째, 거꾸로 학습,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사 중심 전달 학습. 네, 답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2020년도 9월 11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2020 배움과 성장이 있는 블렌디드 수업 도전하기 사례집에서 가져온 중학교 국어 수업 지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렌디드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원격 수업에 대한 유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리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요,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공공 LMS나 구글 미트, MS 팀즈, 줌, 시스코, 웹엑스 등을 활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화상 수업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 또는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EBS 온라인 클래스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제작한 영상이나 아니면은 EBS 강의를 그대로 이렇게 링크를 가져와서 학생들이
그 영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봤는지를 진도를 확인하고 과제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중심, 수행 중심 수업은요, 그냥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냥 학생들에게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그냥 그 시간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과제를 내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작년 원격 수업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경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적게 했던 내용이 이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었죠. 아무래도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시기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쉽게 했던 게 바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냥 EBS 선생님들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경남의 어떤 이런 데이터는 전국적인 데이터와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민원이 원격 수업에 대한 질을 제고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서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되도록이면은 원격 수업을 하실 때는 화상 도구를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관련된 공문이나 그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생 실습을 하시게 되면요, 아마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든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그런 지도안을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반복되는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토론 수업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수업 설명 영상은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 영상에서 바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와 다른 교과의 지도안은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원격 교육 컨텐츠에 바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특히 국어, 여기에 블렌디드 수업 디자인, 설계한 지도안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블렌디드 수업 지도안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의 주제 2번을 보시면요, 블렌디드 수업 환경에서 토론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도안에 블렌디드라는 그런 용어를 분명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차시별로 수업을 보시면은 등교와 원격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수업별로 사용하고 있는 원격 수업 도구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원격 도구의 사용이 등교 수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원격 수업에서만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면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겪게 되는 기기 사용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교사가 원격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에서 대면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구 사용에 대한 안내와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은 이제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잘 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은 교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이 수업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PPT나 유튜브만 사용하던 에듀테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일찍 우리에게 미래 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벌써 클로징 멘트 하는 것 같네요. 네, 아닙니다. 지도안 4번에 보시면요, 원격 수업 3차 시에 해당하는 세부 지도안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도입, 전개 대신에 바로 학습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정리, 어떻게 보면은 도입, 전개라는 게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어떤 우리가 틀을 보면은 도입, 전개, 정리의 표준 지도안의 어떤 그런 구성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원격 수업인 만큼 사용된 원격 도구와 세부 기능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입과 학습활동 1번 옆에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라고 딱 구분을 하고 있죠. 예, 원격 수업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을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패들릿이라는 그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학급 대표 논제를 선정하고 줌 화면 공유 등을 이런 기능 등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표준 지도안에 교사 학생의 실제 대사가 없는 그런 어떤 야간의 형태로 활동을 안내하고 있고요. 활동의 필수 내용인 쟁점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적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표준 지도안의 어떤 학생 활동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른쪽에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원래 표준 지도안에는 자료 및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료는 보니까 교수 학습 활동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고 유의사항을 상호작용과 또는 피드백으로 변형한 것 같습니다. 원격 도구를 사용하는 만큼 제시된 교수 학습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격 도구의 구체적인 특정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줌의 대기실 기능. 줌의 대기실 기능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줌이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 대기실에 먼저 학생들을 모아두고 우리 학교 학생인지 뭔가 신원이 확실히 분명히 이렇게 우리 믿을 만한 학생인지 아니면 이렇게 출석 체크용으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한 명 한 명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회의실로 입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 기능인데 사실 이제 교사와 학생들 아니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어떤 한 명을 지정을 해서 특정 학생과 또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줌의 어떤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몰래 채팅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차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손들기 기능. 손들기 기능을 하면은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발언을 하고 싶구나. 그 학생에게 잠시 뒤에 이렇게 발언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학습활동 2번입니다. 2번 역시에도 이렇게 역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학습활동 유형을 실시간 쌍방향과 과제 수행 활동의 혼합형으로 구분을 하였고 활동 주제는 논제에서 쟁점 찾기, 이하 세부 활동 안내 및 예시, 그리고 오른쪽 상호작용 및 피드백에서는 사용하는 원격 도구의 줌, 그리고 패들릿의 특정 기능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활동 3번으로 갈게요. 전개 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마지막 정리에서는 그죠? 정리에서는 구글 독스, 구글 문서라고도 하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동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별 온라인 보고서를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상호 댓글로서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온라인 학습지의 대표적인 지금 사례를 보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준 지도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지도안 어떤 제시가 끝나면은 온라인이든 아니면 블렌디든 상관없이 수업에 활용한 자료라든지 학습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대표적인 구글 독스나 패들릿에 대한 그런 어떤 사용 설명법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제시한 그런 학습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들릿입니다. 선생님들 패들릿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사실 우리 등교 수업에서도 이전에 또 많이 하던 방식입니다. 포스트잇을 칠판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지를 붙이면은 그것을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하거나 아니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포스트잇에 대한 답변을 또 해주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약간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 또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교사 입장만 화면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떻게 도구들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학생의 입장으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온라인 도구에 먼저 들어가셔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국어 블렌디드 수업 지도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골든벨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코로나 원격 수업에서 중등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원격 수업 도구는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네이버 밴드, EBS 온라인 클래스. 자, 앞에 제시되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도 같이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도안은 제가 2017년도에 김해 대천고등학교 지역 공개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학생 중심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에 적용한 거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저희 연구에 GG 경남 구글 교육자 모임 경남 소속 선생님들과 선제적으로 경남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지원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네. 자, 단원명은 이게 심화 영어과의 수업안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단원명은 Jump on the Bandwagon이라고 해서 이게 내용이 대세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배움 중심 수업 시범학기를 운영하던 관계로 배움 중심 지도안으로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의 대표적인 흐름은 도입에서는 구글 설문지로 전시 학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개 활동 첫 번째는 구글 문서의 음성 인식 AI 기능으로 학생들 듣고 말하기를 직접 하는 활동 두 번째는 구글 문서로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별로 본문 분석 활동을 해서 서로 이렇게 또 상호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이 끝났는데, 정리하는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질문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발표팀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그 최우수 발표팀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한 수업관입니다. 음성 인식 AI에 대한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몰입형 리더를 통해서 수업관을 한번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종이가 필요 없는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의 수업 준비 및 학습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시켜 주고 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 없이 구글 계정만으로 학생들은 구글 드라이브,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지메일, 캘린더 등의 구글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면 댓글을 통한 질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모둠 구성원 간의 문서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모둠 간에도 다양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진 질문과 과제를 조별로 파악하여 제출한 후 학급 구성원과 교사의 피드백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어의 뜻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게 되고 교사에게 더 이상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진행자로서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모둠 구성표가 또 이렇게 이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관 교사의 모둠 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한 온라인 학습지 구글 설문지에서 제시가 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휴대폰이든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다른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바로 설문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뭐 학교에서 가정으로 나가는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도 구글 설문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학습지였죠. AI 음성인식 말하기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서로 나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AI 기능을 딱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바로 읽기만 한다라면은 자동 타이핑이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별 분석 활동에서 사용한 그냥 본문 학습지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얘가 구글 문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타이핑을 하거나 여기다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제 지도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혼합형 수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수업의 형태는요, 블렌디드 수업은 블렌디드 수업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계없이요, 계속 이렇게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퀴즈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도전 골든벨 퀴즈로 3개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고, 선생님들이 이제 푸셔서 답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설문지, 구글 설문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1번, 2번, 3번 제시되었던 도전 골든벨 교생 실습 퀴즈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그 교수 학습 지도안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배움 중심, 그리고 원격, 블렌디드, 기타 등등의 수업 형태이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언급한 표준 지도안의 틀과 양식을 따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양식의 차이는 실습하는 학교에서 연구부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연구 수업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항상 기본이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 강의는 오늘 마치고요. 부족함이 많은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맺은 작은 인연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로 다시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남대학교 교생 실습생 여러분의 2021년도 힘들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저는 스마트 에듀테이너 전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